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1월 2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간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1, 2순위로 일자리와 의료비 경감을 주문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직원 절반이 여성이지만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 20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금융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값 힐링 복고가 불황기 올 유통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격적인 이점과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따뜻한 감성이 합쳐진 알뜰형 복고 상품의 인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처음으로 포인트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결과 30, 40대 카드 이용자는 10명 가운데 2명에서 3명꼴로 포인트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간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 정부에게 바라는 복지정책 1, 2순위로 일자리와 의료비 경감을 택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0.5%가 자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간 미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간 정도라는 대답이 36.9%였고 10.5%는 스스로를 소득 상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큰 걱정거리로는 노후 준비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 문제, 일자리, 퇴직, 폐업 순이었습니다.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준은 월 20만 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 46%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40%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지원,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의 시대는 열렸는데 금융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껍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여성 임원이 전체의 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직원 2명 중 1명은 여성이지만 전체 여성 임원은 임원 20명당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은행의 여성 임원은 모두 본부장급으로 4대 은행의 부행장 56명 중 여성 부행장은 1명도 없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은 27,601명으로 전체 직원의 48%였습니다. 하나은행이 56.9%로 여성 직원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국민 우리 신한 순이었습니다. 은행의 여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 비중은 4대 은행 평균이 4.8%에 그쳤습니다. 특히 임원 중에서도 상위 직급인 부행장은 1명도 없었고 본부장만 11명이었습니다. 권선주 IBK 기업은행 부행장은 여성 대통령 시대를 전환점으로 삼아 은행권에도 여성 임원들의 활약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에서는 복고 상품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알뜰형 복고 상품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랍 롯데 미래전략센터가 내놓은 2013 유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복고 열풍이 글로벌 한류, 새로운 가족 유형, 경제 민주화 등 7개 항목과 함께 유통업계 핵심 화두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올겨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이 붙은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오뚜기의 옛날 사골곰탕은 지난해 11월까지 60억 원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34% 성장했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도 안 팔던 옛날 모양 휴대전화를 들여놨습니다. 기계값의 개통까지 다 합쳐서 8만 5천 원인데 하루 100대씩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저가라는 가격적인 이점과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라는 따뜻한 감성이 합쳐져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하게끔 하는 알뜰형 복고 제품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 카드 포인트에 30, 40대가 가장 무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카드 포인트 부분에서 업계 1위인 롯데카드가 카드 포인트제를 도입한 지난 7년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30, 40대의 포인트 소멸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유효기간 등이 경과에 소멸된 포인트 주인의 24.6%가 30대, 23.7%가 40대였습니다. 30, 40대는 경제활동 주력계층으로 카드 사용액이 커서 적립된 포인트도 많지만 포인트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포인트 사용률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33%에 불과했던 포인트 사용률은 2008년 90%를 넘어 2010년 96%, 2012년 98.1%를 기록해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의 포인트 사용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말 22%에 불과했지만 2012년 11월 말 31.3%로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인트 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었고 매년 포인트 사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실시간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체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네티즌들 어떤 뉴스를 가장 관심 깊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저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58만 원 휘슬러 밥솥 왜 비싼가 했더니 이른바 명품으로 알려진 고가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가 국내 대리점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제 휘슬러는 수입 원가 10만 4,086원인 1.8리터 프리미엄 솔라 압력솥을 국내에서 소비자 가격 49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유통마진이 78.8%에 달하는 겁니다. 이는 국내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요. 2.5리터 제품의 경우 휘슬러 압력솥의 판매 가격은 58만 원입니다. 경쟁사인 PM 풍년의 제품은 10만 원 내외로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2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우울한 신년 세일 설 특수도 없어. 내용을 볼까요? 네, 백화점들의 올해 첫 세일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역신장한 겁니다. 21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신년 세일 기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설이 2월에 있는 점도 신년 세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상품군별로는 설 효과로 인해서 식품군 매출이 작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자파는 7.2%, 남성은 4.6%, 해외 패션은 1.2%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외 컨템포러리와 스파 브랜드들이 선전하면서 여성복 매출은 오히려 3.8% 신장했습니다. 또 설과는 관련이 없는 혼수 상품 매출군과 캐주얼 상품군이 전반적으로 매출을 이끌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위도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값 반토막, 천당 밑에 분당의 눈물. 다들 분당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주거타운이죠. 그런데 이 분당의 명품 신도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면서 서울 강남을 위협하던 분당은 주택가격이 연일 추락하면서 급기야 반값 구도시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분당은 20년 된 낡은 아파트 전시장으로 변했는데요. 이 때문에 분당 주민 중 일부는 가격이 저렴한 인근 오포 빌라촌으로 이사하는 등 분당 엑소더스 현상도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위, 시민이 뽑은 착한 기업, 유한 킴벌리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기업 지수 1위부터 10위까지 시민들이 뽑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 공헌에 무조건 돈을 많이 쓰는 곳보다는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공익사업을 해온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서울여대 착한 경영센터 리서치와 함께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착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1위는 유한 킴벌리, 2위는 우정사업본부, 3위는 한국야구르트가 차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공익경영을 실천해왔다는 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유한 킴벌리는 나무 심기를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익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1984년부터 시작해서 외환위기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한국 야쿠르트도 해당 분야에서 20년 넘게 사회 공헌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 증권방송 출연자 매수 수십억 시세 차익 챙겨. 14위는 절세 상품 마차 타기, 무엇을 고를까? 이런 제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15위는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내용인데요. 다급한 일본의 소니, 미국 본사도 팔아치웠다. 16위는요, 삼성, LG, 애플, 소니, 청담동, 혈투. 무슨 일일까요? 이 4개 기업이 압구정과 청담동 거리에 즐비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경쟁을 이끌고 있다. 이런 기사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2위도 보겠습니다. 세파라치를 도입하자 병원과 변호사 탈세 신고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차면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저지른 의사와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업주 등 고소득 전문자와 자영업자 수십 명의 정보를 확보해서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면계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에 보름여간 동안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국세청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 요원들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21일 NBN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